2025년 11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캐나다 밴쿠버 BC 플레이스 53,000명의 관중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손흥민이 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 오른발로 강하게 찬 공은 정확히 골키퍼 반대편을 향했습니다. 완벽한 슈팅이었죠. 하지만 공은 골대를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손흥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뒤돌아서는 그의 뒷모습. 불과 20분 전 후반 추가 시간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팀을 구했던 바로 그 선수의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독해 보였습니다. LAFC는 결국 승부차기에서 3대4로 졌습니다. 정규 시간 2대2 무승부 끝에 진행된 승부차기. 손흥민과 세 번째 키커 마크 델가도의 연속 실축. LAFC의 2025 시즌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여전히 손흥민이었습니다. 승부차기 실축에도 불구하고 품목은 손흥민에게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 8.9점을 부여했습니다. 0대1로 뒤진 팀을 홀로 구해낸 그 공로를 인정한 겁니다. 경기는 LAFC에게 악몽 같은 시작이었습니다. 전반전부터 밴쿠버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죠. LAFC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롱볼로 공을 차내기 급급했고 최전방의 손흥민은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전반 39분 밴쿠버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골키퍼 다카오카 요에이의 롱킥이 에마누엘 사비에게 정확히 연결됐고 사비는 LAFC 뒷공간을 파고들며 절묘한 칩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0대1. LAFC는 흔들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반 추가 시간에 터졌습니다. 밴쿠버의 코너킥 상황. 토마스 밀러의 헤더가 요리스를 맞고 나왔고 마티아스 라보르다가 그 공을 마무리했습니다. 0대2. 전반전은 밴쿠버가 완전히 장악한 채 끝났습니다. LAFC는 전반전 슈팅이 연계였습니다. 단 한 번도 상대 골문을 제대로 위협하지 못한 겁니다. 손흥민은 밴쿠버 수비수들의 집중 견제를 받았습니다. 공을 잡을 때마다 서너 명이 에워싸며 강한 압박을 가했죠. 부안가 역시 몸싸움에서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LAFC 감독 스티브 체룬돌로는 포메이션을 3-4-3에서 4-2-3-1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후반 15분 드디어 LAFC가 골을 넣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마크 델가도의 크로스를 앤드루 모런이 머리로 떨궈줬고 손흥민이 오른발 슈팅을 날렸습니다.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슈팅. 또 막혔습니다. 세 번째 슈팅. 수비수들의 6탄 방어 속에서도 손흥민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공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1대2. 손흥민은 공을 잡고 하프라인으로 뛰어갔습니다. 세리머니를 할 시간도 아깝다는 듯이 아직 한 골이 더 필요했으니까요. 경기는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밴쿠버는 후반 22분 퇴장을 당하며 10명이 됐습니다. 수적 우위를 얻은 LAFC는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밴쿠버의 수비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후반 45분이 지나고 추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추가로 주어진 시간은 6분. LAFC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5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LAFC가 프리킥 찬스를 얻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로 앞. 손흥민의 위치였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놓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오른발 가마차기. 공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골대 왼쪽 상단 모서리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골입니다. 2대2 동점. 손흥민은 펄쩍 뛰며 환호했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껴안았습니다. 벤치에서도 코칭 스태프들이 벌떡 일어나 팔을 휘둘렀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0대1을 2대2로 만들어버린 손흥민. 팀을 벼랑 끝에서 구해낸 겁니다. 정규 시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연장전이 시작됐습니다. 밀러는 정규 시간 종료와 함께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필드 위에 있었습니다. 연장 전반 15분을 뛰었습니다.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장 후반이 시작됐습니다. 밴쿠버는 연장 후반 7분 부상으로 선수가 또 빠지며 9명이 됐습니다. LAFC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9명으로 버티는 밴쿠버의 수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부안가가 슈팅을 날렸습니다. 빗나갔습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스도 시도했습니다.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LAFC는 골대를 3번이나 맞췄습니다. 하지만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장 후반도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LAFC는 필사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승부차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첫 번째 키커로 나섰습니다. 양팀을 통틀어 가장 먼저 승부차기에 나선 선수. 그만큼 책임감도 컸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골키퍼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오른발 슈팅. 골키퍼는 왼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손흥민이 속인 겁니다. 완벽한 슈팅이었죠. 하지만 공은 오른쪽 골대를 맞고 튕겨나왔습니다.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 그 작은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갈랐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려줬지만 손흥민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밴쿠버의 첫 번째 키커는 성공했습니다. 1대0으로 밴쿠버가 앞서갔습니다. 두 번째 키커 드니 부안가가 나섰습니다. 성공. 1대1 동점. 밴쿠버의 두 번째 키커도 성공. 2대1. 세 번째 키커 마크 델가도가 나섰습니다. 공을 찍어 찼습니다. 하지만 공은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또 실축. 2대1로 밴쿠버가 여전히 앞섰습니다. 밴쿠버의 세 번째 키커도 성공. 3대1. LAFC는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네 번째 키커 상황. 밴쿠버의 에디에 오캄포가 나섰습니다. 요리스가 왼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막았습니다. 요리스의 선방. LAFC에게 희망이 보였습니다. LAFC 네 번째 키커가 성공했습니다. 3대2. 한 골 차. 다섯 번째 키커. 밴쿠버의 마지막 키커가 나섰습니다. 성공. 4대2. 게임은 끝났습니다. LAFC 다섯 번째 키커 크리스티안 아마야가 나섰습니다. 성공. 결과는 4대3. LAFC의 패배였습니다. 밴쿠버 선수들이 환호하며 필드로 달려들었습니다. 골키퍼와 수비수들이 뒤엉켜 기쁨을 나눴습니다. 9명으로 버텨낸 승리. 밴쿠버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LAFC 선수들이 필드에 주저앉았습니다. 손흥민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0대1을 2대2로 만든 영웅이 승부차기 실축으로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경기 후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3번의 슈팅을 시도해 2골을 넣었습니다. 슈팅 성공률 67%, 키패스 3개 드리블 성공 이외 90분 내내 밴쿠버 수비진을 괴롭혔습니다. 품몹은 손흥민에게 양팀 최고 평점 8.9점을 줬습니다. 밀러는 7.2점, 손흥민의 개인 퍼포먼스가 훨씬 뛰어났다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밴쿠버의 승리였습니다. 축구는 개인 경기가 아니라 팀 스포츠니까요.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손흥민을 조명했습니다. ESPN은 손흥민이 홀로 LAFC를 구했지만 승부차기는 운도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폭스 스포츠는 손흥민의 멀티골을 2025 MLS 플레이오프 최고의 순간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캐나다 언론도 비슷했습니다. 밴쿠버 현지 매체들은 밴쿠버의 승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도 손흥민의 활약을 인정했습니다. 밴쿠버가 이긴 건 맞지만 경기의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 그의 2골이 없었다면 이 드라마틱한 경기도 없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많은 팬들이 이른 아침부터 TV 앞에 앉아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전반전 0대2 상황에서 한숨을 쉬었고 손흥민의 추격골에 환호했으며 프리킥 동점골에 열광했다가 승부차기 실축에 함께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아쉬움 속에서도 손흥민의 MLS 데뷔 시즌을 돌아보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정규리그 10경기 9골 3개의 도움, 플레이오프 3경기 2골 1도움, 시즌 중반인 8월에 합류해서 총 12경기에서 11골 4도움을 기록한 겁니다. 경기당 거의 한 골씩 넣은 셈입니다. 33세의 나이에 새로운 리그에 와서 이런 기록을 세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EPL 토트넘에서 지난 시즌 30경기 7골에 그쳤던 걸 생각하면 놀라운 부활입니다. 손흥민의 데뷔골은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됐습니다. 8월 FC 댈러스전에서 터트린 프리킥 득점. 팬투표에서 43.5%를 득표하며 메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죠. 손흥민의 인기와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의 흥부 듀오도 MLS 역사에 남을 조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MLS 최초로 3경기 연속 합작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리그 최다 연속 합작골 신기록 19골을 세웠습니다. 부안가는 올 시즌 24골로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고 손흥민은 11골, 둘이 합쳐서 35골입니다. LAFC 구단 역사도 새로 썼습니다. 손흥민의 10월 콜로라도 레피드전 득점은 LAFC 구단 역사상 500번째 골로 기록됐습니다. 8월에 합류한 선수가 석 달 만에 구단의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티켓 판매와 유니폼 판매도 폭발적이었습니다. BMO 스타디움 홈경기는 손흥민 합류 후 매경기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손흥민 7번 유니폼은 LAFC 공식 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 됐죠. LA 지역 한인 커뮤니티는 완전히 손흥민 열풍에 빠졌습니다. LAFC가 손흥민 영입에 지불한 MLS 역대 최고 이적료 약 369억 원. 3개월 만에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티켓 수익, 유니폼 판매, 스폰서십, 미디어 노출. 모든 면에서 손흥민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구단이 발표한 통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손흥민 합류 후 콘텐츠 조회수 594% 증가, 언론 보도량 289% 증가. 숫자로 증명된 손흥민의 영향력입니다. 손흥민은 MLS 올해의 신인상 최종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 후보 중 풀시즌을 소화하지 않은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합니다. 3개월 반 만에 리그 전체에 이만큼 강한 인상을 남긴 겁니다. 23일 경기 후 손흥민은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쉽고 힘든 순간이었을 겁니다. 대신 LAFC 감독 스티브 체룬돌로가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우리 팀 전체를 등에 업고 뛰었습니다. 그의 두 골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경기를 포기했을 겁니다. 승부차기 실축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손흥민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영웅입니다. 동료 부안가도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형,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도 오지 못했을 겁니다. 고개 들어요. 우리는 내년에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겁니다. 밴쿠버의 밀러도 경기 후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오늘 그의 두 골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프리킥 골은 정말 아름다웠죠. 우리가 이긴 건 행운도 따랐습니다. 승부차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밀러와 손흥민의 개인 대결 결과는 어땠을까요? 과거 전적에서는 밀러가 6승 2무 1패로 크게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만 놓고 보면 손흥민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2골, 밀러는 무득점. 평점도 손흥민이 8.9점으로 밀러의 7.2점을 크게 앞섰습니다. 다만 팀 승리는 밴쿠버가 가져갔습니다. 축구는 개인 경기가 아니라 팀 스포츠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죠. 밴쿠버는 이제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샌디에이고와 미네소타의 승자를 상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기면 MLS컵 결승. 만약 동부에서 인터 마이애미가 올라온다면 밀러와 메시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LAFC의 시즌은 끝났습니다. 정규리그 서부 컨퍼런스 3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랐고 1라운드에서 오스틴을 꺾었지만 준결승에서 멈췄습니다. 우승을 노렸지만 8강에서 여정이 끝난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MLS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까지, 옵션을 행사하면 2029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최소 2년, 최대 4년을 더 뛸 수 있다는 얘기죠. 33세의 나이에 새로운 리그에 와서 첫 시즌에 이만큼 강한 인상을 남긴 선수는 드뭅니다. 시즌 중반에 합류해서 팀을 서부 3위로 끌어올렸고 개인적으로도 12경기 11골 4도움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첫 시즌부터 리그 최정상급 선수임을 증명한 겁니다. 내년 시즌은 어떨까요? 2026 시즌은 2월에 시작됩니다. 손흥민은 풀시즌을 처음으로 뛰게 됩니다. 34경기 정규리그 일정. 만약 올해처럼 경기당 1골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30골 이상도 가능합니다. 부안가와의 호흡도 더욱 좋아질 겁니다. 올해는 8월에 처음 만나서 불과 3개월 함께 뛰었습니다. 내년에는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니까 전술적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LAFC 전력도 보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8강에서 멈춘 아쉬움을 씻기 위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특히 수비 보강이 시급합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전반전에 2실점하며 무너졌으니까요. 손흥민 본인도 더 좋아질 겁니다. 올해는 EPL 시즌을 마치고 여름에 바로 MLS로 왔습니다. 제대로 휴식도 못 취하고 새로운 리그에 적응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MLS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리그의 특성도 알고 상대 팀들의 스타일도 파악했습니다. 내년 시즌 손흥민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MLS컵 우승. 지난 5월 토트넘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한 뒤 또 다른 트로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LAFC는 2019년과 2022년 MLS컵 우승 경험이 있는 팀입니다. 우승을 아는 팀이죠. 손흥민과 부안가라는 최강의 공격 듀오도 있습니다. 겨울 보강만 잘하면 내년에는 충분히 우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패배는 아프지만 값진 경험이 될 겁니다. 승부차기 실축의 아픔. 그 아픔을 동력 삼아 내년에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좌절을 딛고 일어나 더 강해지는 선수. 2014년 레버쿠젠에서 고전했지만 이듬해 18골을 넣으며 부활했습니다. 2017-18 시즌 토트넘에서 부진했지만 다음 시즌 20골을 넣으며 EPL 득점 4위에 올랐습니다. 2020-21 시즌 부상으로 고생했지만 다음 시즌 다시 23골을 넣으며 EPL 득점왕에 올랐습니까? 손흥민은 항상 그랬습니다. 넘어지면 더 강하게 일어섭니다. 오늘의 승부차기 실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년 이맘때쯤 우리는 손흥민이 MLS컵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 언론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ESPN은 손흥민의 첫 시즌을 평가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MLS에 온 유럽 스타 중 가장 성공적인 적응을 보여줬다.
첫 시즌부터 리그를 대표하는 얼굴이 됐다. 내년에는 우승까지 가능하다. 폭스스포츠도 손흥민의 미래를 밝게 봤습니다. 오늘의 패배는 아쉽지만 손흥민의 MLS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그의 골 결정력과 리더십은 LAFC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다. 캐나다 스포츠넷은 손흥민을 MLS 2026 시즌 MVP 후보로 꼽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풀 시즌을 뛴다면 30골 이상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MVP는 손흥민의 것이다. 한국 언론들도 손흥민의 데뷔 시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승부차기 실축에 아쉬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성공이었다는 평가입니다. 33세의 새로운 리그에서 이 정도 기록을 세운 건 놀랍다. 손흥민은 여전히 월드클래스다. 오늘 경기를 직접 본 53,000 관중 중 상당수는 손흥민을 보러 왔습니다. 150만원짜리 안표를 사서 온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실망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손흥민의 두 골, 특히 후반 추가 시간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직접 봤으니까요. 비록 팀은 졌지만 손흥민의 위대함은 목격했으니까요. 밴쿠버 현지 팬들조차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이 필드를 떠날 때 일부 밴쿠버 팬들이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비록 상대팀 선수지만 그의 투혼과 기량을 인정한 겁니다. 이것이 손흥민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존경받는 선수. 겸손하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한 선수. 3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선수. 오늘 손흥민은 졌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실축했고 팀도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흥민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오늘 보여준 투혼과 기량을 모두가 봤으니까요. MLS 첫 시즌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승은 못했지만 손흥민은 이미 MLS의 중심이 됐습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얼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2026 시즌 2월 손흥민의 MLS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풀 시즌을 뛸 겁니다. 이번에는 우승을 목표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영광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넘어지면 더 강하게 일어서는 선수. 그것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23일 밴쿠버전. 손흥민은 영웅이었다가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위대한 내일을 위한 오늘의 교훈입니다. 손흥민 그는 여전히 MLS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승부차기 실축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여전히 이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트로피까지 들어올릴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손흥민이니까요.